마지막으로 모공과 흉터 그리고 피부결 개선과 관련된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공 흉터를 개선시키는 레이저는 크게 피부 겉에 쪽을 벗겨냄으로써 좋아지게 만드는 박피성 레이저와 피부 심부 쪽에 열을 가한다거나 해서 그 안쪽 피부 진피 쪽 환경을 개선시키는 비박피성 레이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박피성 레이저로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점을 파거나 할 때도 사용하는 어분야그 레이저라든가 이산화탄소 레이저 등이 있겠고요. 비박피성 레이저로는 제네시스 레이저라든가 아기 레이저 같은 레이저도 있고, 혹은 우리가 미세 바늘로 피부를 찌른 다음에 그쪽에서 고주파를 쏴주게 되는 니들 고주파, 아이너스와 같은 그런 장비도 있겠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드름이 난 후에 페임 흉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반복이 돼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박피 시술이라든가 혹은 박피 레이저와 함께 아이너스와 같은 시술을 반복해 준다면 피부 상태를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모공이 넓을 이유는 없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원인을 따져보자면 이전과 다르게 얼굴에 피지가 증가하고 그런 시기부터 어떤 본인의 피부 관리 습관이라던가 모공 관리 습관 혹은 어떤 노출되는 요인들에 의해서 모공이 오랫동안 넓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역시 모공을 치료할 수 있는 아이너스라든가 아기 레이저 같은 것들을 반복해줬을 때 충분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지 분비가 많으신 경우에는 단순한 그런 프락셀 같은 모공 흉터 치료를 개선하는 레이저를 하시기보다는 피지선을 억제해주는 레이저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APC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이 레이저의 역할은 피지선의 활동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피지 분비도 감소되고 그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드름 같은 증상도 추후에 훨씬 완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저로 흉터 치료를 할 때는 흉터를 보이지 않게 아예 없앤다는 생각보다는 이 흉터 크기를 최소화시켜서 지금보다 덜 두드러져 보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락셀 같은 레이저들, 아기 레이저라든가 혹은 니들 RF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아까 리프팅 장비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어젯 같은 시술을 두피 쪽이 아닌 흉터 쪽에 해준다면 해당 흉터 역시 수축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날 시술하고자 하는 레이저의 종류 혹은 이제 시술자, 원장님들마다 약간의 이견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원리가 대부분 피부에 어느 정도 열을 가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피부의 바깥쪽, 안쪽, 이곳저곳에 한꺼번에 많은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화상 같은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더 먼저 치료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스케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은 피부과에서 시행되는 레이저들의 종류와 그 원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피부과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시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은 질문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 속 시원히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